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지난주 조정에 이어서 금일까지 개파락 출발을 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을 겁니다. 7월달 들어와서는 24,000원 초반 가격까지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뚫고 내려간 이후에 다행히도 반등을 보여주면서 마이너스 1.2%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4% 부근까지 갔다가 올라와 준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버티지 못하고 정리하고 나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럼 이 영상에서는 하락에 대한 부분, 제 생각과 앞으로 주가 흐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두산중공업 대선까지도 지켜볼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중장기 종목 선정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필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주말에도 좀 댓글 많이 달렸는데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유튜브 아직은 많이 미약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유안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안타증권을 사용하시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절차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전혀 어려우신 거는 없습니다. 계좌 개설, 계좌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패스겠죠.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쉽게 계좌 개설이 되는 부분, 그리고 유치자, 담당자 설정을 주식톡으로 설정만 해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유안타 증권을 사용할 때까지는 제가 무료로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오늘자 정보방인데요.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두중 정보에 대한 공유라던가 매수 타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산업, 실적, 호재나 악재 등 제 생각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장기 종목으로 진행되는 만큼 두중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기호에 따라서는 단기 종목들도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편하게 저와 같이 공유하고 주식 조력자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두산 퓨어셀만 5% 이상 상승을 했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무늬만 두산이고 이 두산 관련주들과는 좀 따로 논다. 이런 확률이 큰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만 제외를 한다면 모두 개파락 시작을 했습니다. 두중이 그나마 양봉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룹 차원의 악재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오늘도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은 지난 거래일과 좀 비슷하게 개인만 매수를 할 뿐 외국인 기간 매도를 좀 일관을 하면서 쉽사리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는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008년 8월 이후로 최대치를 좀 기록을 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수는 있으나 높은 이런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경우 소비자들의 심리는 급격하게 차가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데 힘을 받기엔 좀 어려움이 존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시장이 빠질 때는 이겨낼 종목은 몇 안 됩니다. 시장이 1% 빠지게 되면 개별 종목들은 2배 또 3배까지도 빠질 수가 있는데 시장의 영향을 쉽게 반영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크게는 3배, 4배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정도 빠지면 2%, 3% 내지는 4, 5%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두중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4%까지 빠지다가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그나마 테마가 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좀 버텼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은 다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두 중만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 아쉬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고 빠르게 대응을 못했다면 그마저도 손실 보신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루하더라도 시간이 해결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만 잘 잡고 뭐 수주라던가 실질적인 수혜를 받으면 쉽사리 또 꺼지지 않는 이런 원전 관련 재료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수익을 못 보고 있다더라도 분명 기회는 찾아올 겁니다. 차트 흐름 살펴보면은 7월달 1차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었던 24,700원 구간 이탈이 오늘 좀 나와주면서 24,000원 초반까지도 좀 하락폭을 키웠던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한반도의 열돔 현상 그리고 폭염 스마트 그리드 등등 전력 대란이 이제 원전 테마가 같이 엮여 들어가면서 빠르게 또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종가는 이 부근 24,800원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좀 되었기 때문에 내일 흐름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갭을 이렇게 띄어낸 부분을 메꾸러 올라가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을 맞이하느냐.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연출이 된다면 금일 저가까지도 밀릴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두산인프라코어 신주 물량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시장 자체적으로 코스피가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단타 물량들이 나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에 회복을 바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쉬어가는 관점에서 관망이 필요할 듯 보여지고요. 다시 수급과 힘을 받으면 또 순환매가 바로 돌 수 있는 주요 테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반전의 이런 힘들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면 사실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 조정 국면이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춤의 자리도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저와 같이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일단 21일 신주 물량 그리고 2분기 실적 나온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는지 이런 부분 체크를 하고 대응하셔도 이 종목은 늦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도 간단히 체크를 해볼 텐데 외인 12만 8천 주가량 매도, 개인이 34만 주 매수, 기관이 22만 주 매도하면서 나갔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비슷하게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쌍 매도세로 나갔지만 그래도 이때와는 확연하게 물량 자체가 많이 나가지 않았다라는 부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오전에는 좀 나가려는 이런 물량들과 그리고 매수하려는 물량들이 한 번씩 흐름을 보여주면서 저가 24,100원 그리고 고가 25,250원까지 이렇게 찍은 이후에 또 오후에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올리려고도 안 했고 또 내리려고도 안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매수와 매도가 비슷하게 수급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에 큰 변동성 없이 오후는 유지한 모양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제가 바라는 기관 매수세의 꾸준함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주가가 변곡점이 나오기 위해선 기관의 매수세 그리고 메이저 수급들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주 물량을 또 소화하는 부분 이번 주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프로그램 매수세 같은 경우도 매도와 매수 오후장 들어서 좀 격차를 줄이면서 좀 그래도 하락폭을 좀 줄여 나갔다라고 간단하게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차원에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 좋은 영향을 좀 끼쳤던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미 협력으로 인해서 원전 테마가 한번 휩쓴 이후에 이렇다 할 이슈나
상승 모멘텀이 연결되지 않으면서 좀 올릴 만한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 뭐 수주 기대감은 유지 중이라고는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 이런 흐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뉴스도 좀 있는데요. 팀코리아 아랍에미리트 원전 독점권을 잃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나와에너지는 최근 웨스팅하우스와 5년의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 바라카 원전 1호기에서 4호기에 대한 운영 지원과 유지 보수, 엔지니어링, 정전 서비스 및 예비 부품 지원 이거를 맡게 되었다. 원래는 우리나라 팀코리아에서 뭐 한수원이라던가 두산중공업 등등 이렇게 유지 보수를 맡아서 해왔는데요. 이번에 웨스팅하우스 미국이죠. 여기와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나와에너지는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와 한국전력이 바라카 원전 1호기에서 4호기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위해 설립한 합작사다. 나와에너지는 아랍 원자력공사와 한전이 지분을 82%와 18%를 보유하고 있다. 바라카 원전 건설의 주체이자 독점적인 유지 보수를 한 이런 팀코리아였는데 이번으로 지위를 좀 상실을 했다. 팀코리아는 지난 2019년 6월 원전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었고 5년 이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부 장기 계약을 체결을 했었죠. 지난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와의 계약으로 바라카 원전 1에서 4호기 건설한 주체인 만큼 유지보수 계약 역시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으나 당시 우려가 나와에너지, 웨스팅하우스와 이번 계약으로 이어진 셈이다. 정리를 해보면 2009년 이후로 우리나라는 원전 해외 수출이 없었죠. 뭐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그동안 극찬을 받았었던 바라카 원전이었는데요. 원전의 주체였던 팀코리아가 웨스팅하우스의 독점적 지위를 상실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2019년에는 장기 계약을 조건부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행 기간이 5년도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심지어 나와에너지는 한전이 18%를 보유한 합작사인 만큼 충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자체적으로 수출시킨 원전을 다른 나라 그리고 다른 회사에 맡긴다. 바라카 원전은 그동안 1억 시간 이상 무사고로 좋은 관계를 좀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안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이번 이슈 의미가 아예 없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탈원전 정책이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뢰감이 상당히 중요한 원전 수주전인데 우리는 여전히 탈원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위험하다라고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원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딱히 유지보수를 우리에게 맡길 만한 신뢰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대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당장 수출은 가능하다 이렇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우리가 가격 경쟁력에 기술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유리하다라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국내에서도 안전상의 문제로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해외에서는 그만큼 기술력이나 이런 걸 잘 할 수 있겠어?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상상의 나래까지도 저도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팀 코리아 주도권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어서 보면은 신규 원전은 백지화를 또 시도를 한다. 건설 중인 원전도 제동이 걸렸다. 신고리 5호기, 6호기 공사가 중단. 허가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철회하겠다는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 따른 것이다. 그에 따른 매몰 비용이 2조 8천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 올해 3월이던 신고리 5호기의 준공 예정 시점은
2023년 2년 후 3월이고요. 신고리 6호기의 준공 예정 시점은 2022년 3월에서 2024년 6월로 미뤄졌다. 신한울 3, 4호기는 별도의 절차 없이 또 공사를 중단을 했다. 토지 매입비와 주요기기 제작비 등으로 7,790억 원에 투입된 시점이었다. 건설 백지화에 대한 책임은 다음 정부로 떠넘겼다. 올해 2월에 또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년 연장을 했기 때문이다. 각종 손실 관련 법정 분쟁을 피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분석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게 탈원전 정책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전력량 부족으로 원전의 필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었고, 그리고 차기 정권에 대한 정책주로 탈원전에 대한 비탄이 많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기조의 변화, 아직은 언제가 될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건 팩트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주 신주 인수권에 대한 변경 상장도 있고요.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또 신주 매각 물량이 또 들어오는 부담도 있습니다. 보통 상장 전부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약한 흐름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데요.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거의 영향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영향도 컸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추가 상장 자체로는 주가 반영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재다 또는 불확실성이 아닌 이미 인과관계, 어디서 자금이 들어오고 이렇게 상장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나와 있고 이전부터 알고 있던 이런 이슈들이었죠. 그래서 선 반영됐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6,700만 주가 현 주식 유통량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주가 예측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림이 유지될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흔들리지 않고 또 떨어진다면 비중을 좀 늘려가는 선택이 좋은 자리에서 이제 대응이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무료 정보방 들어오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